네, 핵심 요약 농업재해보험법 두 번째 시간 강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두 번째 시간 손해평가사와 손해평가인에 대한 내용이죠. 예, 하나씩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손해평가 업무. 예, 손해평가 업무를 담당하는 주체가 누군가? 세 명이죠. 손해사정사, 손해평가사, 예, 손해평가인. 이렇게 세 명. 예, 손해평가 업무를 담당할 수 있는 주체입니다. 세 명. 근데 손해평가인은 위촉을 하게 돼 있고요. 예, 나머지 손해사정사는 이 법에 의해서 자격을 획득한 사람. 예, 그렇게 돼 있어요. 예. 그리고 업무 기준 내려볼게요. 업무 기준은 이 세 명, 예, 똑같아요. 예, 업무 기준은 다 똑같이 하는 거예요. 예. 이 손해평가 업무에 대해서는 가장 중요한 거는 객관성과 공정성입니다. 농업재해보험법에서 얘기하는 거에 있어서 손해평가 업무는 가장 중요한 거는 객관성과 공정성을 기하라 라고 하는 게 가장 핵심이죠. 예. 이거를 어기었을 때 나중에 벌칙 규정이 돼 있지만, 예, 어느 정도의 벌칙 규정이 있습니다. 예. 그리고 이 객관성과 공정성을 갖다가 강화하기 위해서 교차 손해평가라는 걸 해요. 교차 손해평가. 공정하고 객관적인 손해평가를 위해서 교차 손해평가를 한다고 했죠. 네. 이거는 그 전국적으로 저희가 왔을 때 각 지역마다 서로 교차해서 객관적으로 평가할 수 있게끔 하는 제도, 예, 이거 교차 손해평가라고 합니다. 그리고 정기교육, 공정하게 평가를 하기 위해서 손해평가인에 한정해서 연 1회 정기교육을 해라 라고 규정이 돼 있어요. 물론 이 정기교육은 손해평가인에 대해서만 있는 겁니다. 예, 손해사정사, 손해평가사는 이 정기교육에 대한 내용은 없어요. 그렇죠? 예. 그렇게 정리해 주시면 되고요. 자, 손해평가사 제도와 시험에 대해서 실제로 시험에서는 제도에 대해서 문제는 어느 정도 나오지만 이 시험 제도, 손해평가사 시험 제도에 대해서는 구체적인 내용을 묻지는 않습니다. 예, 그러니까 대략적인 제도, 예, 내용에 대해서만 알고 가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중요한 거, 손해평가사의 업무 매번 나오죠? 예, 매번 굉장히 많이 나옵니다. 세 가지, 피해 사실 확인, 보험가액, 손해액의 평가, 필요한 사항들, 요 세 가지 가장 기출 많이 나오는 문제예요. 예, 요거 별표 3개 해도 괜찮습니다. 여기에는 뭐 보험금의 산정 안 돼요. 틀린 보기예요. 보험료의 산출 뭐 이런 거 안 됩니다. 틀린 문제예요. 틀린 답이죠. 요 세 가지, 예, 세 가지 중요합니다. 평가사 시험은 1회 실시하죠, 보통. 예, 근데 2년마다 실시할 수도 있어요. 2년마다 실시해야 한다. 그건 틀린 답입니다. 실시할 수 있다. 예, 정답. 수급상 필요하다고 했을 때. 자, 평가사 시험. 뭐 장소, 뭐 수수료 이런 것들은 중요하지 않습니다. 예, 중요하지 않은 한번 쭉 읽어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요거 하나 짚고 넘어갈게요. 시험 면제, 손해평가사 시험을 면제 시켜줄 수 있는 요게 키포인트죠. 자격시험의 일부를 면제할 수 있다. 일부다, 일부. 전부 아니다, 전부 아니죠. 전부 아닙니다. 일부를 면제할 수 있다. 1차 과목을 면제하는 겁니다. 1차 과목. 중요하고요. 자, 1차 시험을 면제한다고 나왔죠? 1차 시험. 네, 1차 시험. 그러면
이 1차 시험 일부 과목을 면제를 하는 대상자는 누굴까요? 대상자. 예. 요것도 시험에 나올 수 있는 거죠. 예, 충분히 나올 수 있는 얘기입니다. 이런 사람들은 1차 시험이 면제가 돼요. 예, 몇 가지가 있죠. 손해사정사도 면제. 3년 이상 손해평가 업무한 사람, 손해평가인으로 위촉돼서 한 사람, 사정사 평가인 3년, 네. 그리고 손해사정 관련된 업무 3년 이상 면제입니다. 1차 과목 면제예요, 면제. 네. 중앙회, 손해보험회사, 협회, 손해사정 법인 뭐 이런 데에서 3년 이상 하면은 1차는 면제다. 네, 면제다. 네. 자, 정지 무효. 예, 이건 당연히 그러겠죠? 부정한 방법으로 응시한 사람, 부정행위를 한 사람 다 무효로 처리를 하고 있어요. 나머지는 쭉 한 번씩 읽어보시면 될 것 같아요. 합격직 기준이나 이런 것들은 실제 시험 문제 그렇게 적극적으로 나오지 않습니다. 자, 요거 한번 짚고 넘어갈게요. 손해평가사는 자격증을 발급하는 거예요. 네, 자격증. 손해평가인은 인증이죠, 인증. 이건 자격증이에요. 네. 요것도 볼게요. 손해평가인은 1년, 정기 1년에 한 번씩 교육을 해라 라고 법에 규정이 돼 있죠. 근데 평가사는 어때요? 교육을 실수할 수 있다. 이 정도만 돼 있죠. 1년에 한 번, 두 번 이런 규정은 없습니다. 예, 없어요. 자, 그리고 손해평가사의 자격 취소. 요거 중요하죠. 예, 중요합니다. 예. 어떨 때 손해평가사 자격이 취소가 되는가? 취소를 반드시 해야 될 상황, 취소를 할 수 있는 상황 좀 나눠서 봐야 되죠. 요 두 가지는 반드시 취소를 해야 돼요. 그쵸? 예. 부정한 방법으로 취득한 사람, 업무 기간 중에 업무를 한 사람, 업무 정지 기간 중에 예, 반드시 취소를 해야 돼요. 이 두 가지는. 그렇죠? 예, 반드시. 근데 나머지는 취소를 할 수가 있다. 예, 취소를 할 수가 있다. 예. 요거 굉장히 중요합니다. 예. 그리고 요 자격 취소에 대해서는 세부 규정이 별도로 예, 규정을 하고 있죠. 위에서 말씀드렸던 이런 위반 행위들이죠. 위반 행위들. 예, 1회 위반했을 경우에는 자격 취소를 할 수가 있고, 예, 첫 번째는 시정명령과 두 번째는 자격 취소를 한다. 뭐 이런 기준들이 있어요. 이거 세부 기준들입니다. 세부 기준들. 예, 위반 행위에 대해서. 요거는 바로 취소를 해야 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중요한 거예요. 굉장히. 자격 취소도 있지만, 네, 그 게을리하거나 부적절한 행위했을 때 1년 이내의 기간을 정해서 업무의 정지를 명할 수 있다. 예. 업무 정지는 1년이 넘어가면 안 돼요. 1년 이내입니다. 1년 이내, 1년 이내. 그쵸? 예. 기억하세요? 손해평가사의 업무 정지 기간은 최대 1년이다. 최대 1년. 자, 좀 세부 기준으로 좀 가볼까요? 네, 세부 기준. 이것도 문제 나올 수가 있어요. 손해평가사가 업무 수행과 관련해서 보험 계약자, 보험 사업자로부터 금품 또는 향응을 제공받은 경우는 어떻게 처리합니까? 이렇게 물을 수 있어요. 예. 1회 위반에는 업무 정지 6개월,
2회 위반 이상에는 업무 정지 1년에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렇죠? 네. 요거를 제가 꼭 집어서 말씀을 드리는 건 이 자체가 자, 위에서 볼게요. 요거하고 틀리죠? 취소하고 틀립니다. 얼핏 생각했을 때는 향응을 제공받았을 때는 취소라고 생각하실 수가 있는데 그렇지가 않아요. 예, 취소는 아닙니다. 업무 정지예요. 그렇죠? 한 번 할 땐 6개월, 2번 이상 할 때는 1년까지 업무 정지. 예. 오해하시면 안 됩니다. 요것도 암기를 해 주셔야 될 것 같고요. 자, 다음 넘어갈까요? 손해평가인. 네, 손해평가인. 자격요건. 아, 이것도 너무 많이 시험에 나오죠. 별표 3개. 네, 3개. 너무 많이 나옵니다. 너무 많이. 손해평가사는 자격시험에 합격을 해야 되지만 손해평가인은 재보험 사업자가 위촉만 하면 되죠. 예, 이러한 사람을 위촉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자격 요건이라는 게 있습니다. 예. 이러한 사람들은 손해평가인으로 위촉될 수 있는 자격 요건이 있다. 이렇게 해서 시행령에 쭉 정리를 했어요. 농작물 재해보험 따로, 가축 재해보험 따로, 수산물 재해보험 따로 해가지고 3개로 나눠 있어요. 이러한 사람들은 손해평가인으로 자격이 충분하다. 예. 그 별표는 쭉 나열되어 있습니다. 쭉쭉. 예, 쭉. 이거를 한 번씩은 읽어보셔가지고 머릿속에 기억을 하셔야 되는데 중요한 키포인트가 있어요. 그렇죠? 예. 요거 살짝 정리를 해놨습니다. 실무 경력 5년. 농작물은 농작물 5년 이상. 뭐 축산물은 가축재해보험은 가축을 5년 이상 사육한 사람들 얘기하겠죠. 예. 5년 이상, 실무 5년, 공무원 3년, 공무원이죠. 이런 공무원들 3년, 교육 5년, 조교수 이상 3년, 그렇죠? 네. 이렇게 돼 있어요. 연구기간 5년, 손해평가 업무 2년 이상. 나머지 수산물, 가축 다 비슷합니다. 예. 보험 관련 학과, 졸업, 예정자 다 되고요. 예, 학점, 그리고 자격증 이런 거. 가축은 수의사가 되겠죠. 농작물은 농산물 품질관리사 같은. 예. 기사 자격증 있는 사람들은 다 손해평가인으로 위촉이 될 수가 있다. 네. 굉장히 시험에 많이 나옵니다. 이거 기억을 하셔야 돼요. 굉장히 많은 내용들이 있는데 한 번씩은 읽어보시고 제가 말씀드렸던 이 키워드를 갖다가 기억을 하시면은 문제 맞는 데는 맞히는 데는 전혀 문제가 없으실 거예요. 이렇게 5년이냐, 뭐 3년이냐, 요게 좀 헷갈려지는 분명히 있어요. 3년, 2년 뭐 이런 것들. 예, 구분해서 암기하셔야 됩니다. 네. 자, 넘어가겠습니다. 정기교육, 아까 말씀드렸죠? 손해평가사는 정기교육에 대한 횟수가 정해져 있지 않다. 하지만 손해평가인은 정해져 있다. 연 1회. 한 번 할 때는 4시간 이상. 이런 것들을 교육해라. 손해평가사는 이런 내용을 시험에서 다 다루어가지고 합격을 한 자에 한해서 손해평가사가 되는 거죠. 하지만 손해평가인은 아까 물론 그런 위촉의 대상도 있긴 하지만 이런 내용을 갖다가 알아야지 손해평가인으로서 자격이 있다라고 생각해서 연 1회
한 번에 4시간씩 이런 거, 보험에 관한 내용, 약관, 손해평가사 절차 등 이런 것들을 갖다가 교육을 해야 된다. 자, 손해평가사와 손해평가인에 대한 내용이었고요. 지금까지. 다음 장에서는 재보험의 기타 규정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권익보호. 농업재해보험은 정책보험이라고 제가 계속 말씀드렸죠. 예. 국가 정책적으로 농가를 보호하기 위한 보험이다. 예, 정책적으로. 그래서 이 법에는 이 보험 가입자를 보호하기 위한 몇 가지 장치적인 제도가 있어요. 예. 계좌를 보호하죠. 계좌. 보험금 받을 계좌를 보호한다. 예. 보험금, 농업재해보험에 보험 가입을 하고 보험금을 나중에 받았을 때는 어떻게 해요? 수급 계좌로도 받을 수가 있고 현금으로도 받을 수 있어요. 예, 이거 착각하시면 안 됩니다. 현금으로도 지급 가능해요. 계좌로만 이체한다 라는 보기가 있으면 그거는 틀린 거다. 예, 틀린 거다. 현금으로도 된다. 이 계좌가 있을 때에는 보호를 해준다. 예, 보호를 해준다. 어떤 보호냐? 수급권을 압류를 금지하는 보호를 해준다. 단 담보로 적용이 돼 있을 제공되어 있을 경우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아니하다. 수급권 보험금을 받을 수 있는 권리의 계좌를 갖다가 압류를 금지시켜주는 법제화 제도가 농업재해보험법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압류된 거는 안 된다. 안 된다. 정리해드리면 그렇습니다. 담보 요거 중요하죠. 그리고 요거 채권을 압류할 수 없다라고 아까 말씀드렸죠. 어떤 금액 보험금 전액은 안 돼요. 어떤 재생산에 직접적으로 소요되는 비용을 목적으로 입금된 보험금은 전액 압류할 수가 없다. 근데 그 이외는 2분의 1에 해당하는 액수다. 2분의 1. 전액, 재생산에 직접적으로 쓰이는 거는 전액 압류가 안 되는 거고 그 이외에 입금된 보험금은 그 이외의 목적이죠. 그 이외의 목적으로 입금된 보험금은 2분의 1이다. 2분의 1. 2분의 1. 틀린 보기로 2분의 1, 뭐 3분의 1 이렇게 나올 수 있죠. 정확하게 기억하셔야 됩니다. 2분의 1. 2분의 1. 보호하기 제도, 수급권 보호하기 위한 제도 말씀드렸고요. 또 하나 이의 신청이 있어요. 보험 가입자가 손해평가인이 손해평가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이의를 신청할 수가 있어요. 그 제도가 보장이 돼 있습니다. 한 번 한 거 다시 할 수도 있어요. 다시. 그리고 이의 신청도 할 수 있고, 그게 보험 가입자의 어떠한 보호 조치다. 보호 조치다. 법에서 얘기하는 권익 보호 조치다. 그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겠고요. 자, 기타 규정에 대해서는 간단하게 정리를 한번 해볼게요. 기타 규정. 자, 양도 있죠, 양도. 이 농업재해보험도 보험입니다. 보험 상법에서 양도에 대한 얘기 나왔었죠, 양도. 뭐라고 그랬어요? 추정한다고 그랬죠? 보험 목적물 갖다가 양도했을 때는
양도인의 권리 의무를 승계한 것으로 추정한다. 예, 추정한다. 이것도 뭐 본다 이렇게 나올 수 있습니다. 본다. 본다 아니죠. 예, 추정한다죠. 추정한다. 자, 양도에 대한 얘기고요. 그리고 업무의 위탁. 위탁. 재보험 사업자가 이 재보험 사업을 하죠. 예. 근데 이 업무를 원활하게 이제 운영을 하기 위해서 업무를 위탁을 해요. 어떤 업무를 위탁을 하죠? 모집. 이 보험을 모집하는 행위, 모집하는 업무, 그리고 손해평가. 이 두 가지를 갖다가 다음의 사람들한테 위탁을 해요. 예. 이거 중요합니다. 위탁. 모집과 손해평가 업무를 갖다가 이와 같은 사람들한테 위탁을 한다. 자, 요 4번, 5번. 손해 사정을 어불하는 자, 그리고 허가를 받아 설립된 비영리 법인. 평가 업무를 갖다 현재 위탁을 받아서 하고 있죠. 평가 업무, 손해평가 업무. 현재 그렇게 하고 있어요. 실무적으로 현재. 그리고 나머지 1번, 2번, 3번. 조합의 지역, 조합 농협, 산림 농협, 수산업 농협 이쪽. 다 모집을 위탁을 받아서 하고 있죠. 그래서 이 5가지는 필히 암기를 하셔야 된다. 위탁에 대한 내용입니다. 자, 그리고 회계는 나중에 벌칙 규정에서 말씀드릴 거예요. 반드시 구분해서 처리를 해야 됩니다. 예, 이것도 벌칙 규정에 별도로 나와 있어요. 예, 추후에 말씀드리겠고, 정부의 재정 지원, 재정 지원. 농업 재보험에 있어서는 이 재정 지원이라는 단어 굉장히 많이 나와요. 예, 많이 나와요. 정책 보험이기 때문에 실제로 보험 가입자가 보험료를 다 내지 않아요. 예, 정부 또는 지자체에서 다 지원을 해줍니다. 보험료를 뭐 8, 90% 이렇게 다 지원을 해줘요. 실제로 보험 가입자가 내시는 보험료는 1, 20%밖에 안 돼요. 그 이하일 수도 있고. 예. 그래서 정부가 나오죠. 예. 지방자치단체도 보험료의 일부를 추가로 지원할 수 있다. 예. 보험료의 일부. 정책보험이기 때문에 가입하는 사람한테 지원도 해주고, 그리고 보험 사업자, 재보험 사업자한테도 지원을 해줘요. 그렇죠? 보험 가입자한테 해주고, 재보험 사업자한테 해주고, 가입자한테는 보험료의 일부 나왔죠? 예. 재보험 사업자는 비용, 이런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 이렇게 나와 있어요. 다릅니다. 반드시 구분하셔야 돼요. 보험 가입자한테는 일부, 재보험 사업자한테는 전부 또는 일부 이렇게 되는 거죠. 정부가 이렇게 지원을 하고 지방자체도 추가로 할 수가 있다. 네, 근데 방법은 어때요? 방법. 재보험 사업 정부가 지원을 한다고 그랬죠? 가입자한테 보험료를 갖다가 정부가 가입자한테 줘요? 그렇지가 않아요. 보험료 지원은 보험 가입 시에 보험 가입자가 보험 사업자한테 내는 게 보험료라고 그랬죠? 대신 내주는 거예요. 그래서 재보험 사업자한테 지급하는 겁니다. 모든 건 다 재보험 사업자. 보험 가입자를 위한 보험료 지원도 재보험 사업자한테 지급을 하는 거고, 재보험 사업자의 관리비 비용도 이 사업자한테 지급하는 거다. 이렇게 지원을 하지만 단 예외가 있다. 풍수의 지진 재해보험으로 돼 있는 사람은
제정을 하지 아니한다. 아니한다. 중요하죠. 예외 규정은 항상 주의하게 보셔야 돼요. 예외. 아까 수급권 보호할 때도 담보로 제공됐을 때는 예외로 한다. 항상 예외는 암기를 하셔야 된다. 요 정도만 알고 계시면 돼요. 요 정도만. 그래서 재정 지원 여기까지 중요하고요. 뭐 서류 지원되는 절차 이런 것들은 크게 중요하지 않아요. 예, 한번 읽어보시고 넘어가시면 되겠습니다. 분쟁 조정. 이 농업재보험도 보험이라고 그랬죠. 예, 그래서 보험 가입자와 그 사업 운용자 간에 사업자 간에 분쟁이 생길 수가 있어요. 예. 금융분쟁조정위원회에서 여기서 금감원에서 마찬가지로 우리 일반 보험도 다 금융 관련된 사항이기 때문에 금융감독원 산하에 있는 금융분쟁조정위원회에서 하는 거예요. 그 내용은 다 여기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에 다 명시가 돼 있다. 이것도 참고로 보시면 됩니다. 타법은 어떻게 적용이 되어 있는지. 이것도 보험이다. 농업재해보험도 보험이기 때문에 나머지 이런 자산이나 뭐 이런 것들 다 보험업법 적용한다.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적용한다. 이런 내용이죠. 자, 그래서 이번 시간까지 손해평가인 손해평가사 기타 규정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고 다음엔 재보험 사업의 관리, 다음 시간에는 특히 기금에 관련해서 다시 강의를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